트바로티라는 별명은 처음엔 그저 팬들이 붙여준 애칭처럼 들렸습니다. 성악의 울림을 가진 트로트 가수,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오가며 노래하는 독특한 보컬리스트. 말로는 멋있지만 별명이라는 건 대부분 순간의 분위기와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포장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김호중의 무대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건 포장이 아니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다. 트바로티라는 이름을 감히 썼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별명은 별명이 아니게 됩니다. 마치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이름, 그 이름이 실제로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며 관객의 가슴을 통째로 움켜쥐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는 시작부터 조용했습니다. 보통 대형 가수의 무대는 시작부터 화려한 조명과 폭죽 같은 효과로 관객을 덮쳐놓고 들어오는데 김호중의 무대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 공기가 갑자기 멈추는 순간처럼. 관객이 숨을 고르는 사이 그는 자세를 낮추지도 과하게 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눈빛은 담담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준비가 안 된 사람의 평온이 아니라 모든 걸 끝내놓은 사람의 침착함이었으니까요.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들었다가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소리가 공간을 밀어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크게 부른 게 아닙니다. 큰 소리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김호중의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라 공기를 바꾸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한번 숨을 들이키고 내뱉는 사이 객석의 소음이 정리되고 사람들의 감정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지배에 가까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언가가 시작됐다기보다 무대 자체가 그의 목소리에 의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깨닫습니다. 트바로티라는 별명은 단지 성악을 했던 이력 때문에 붙은 게 아니었구나. 성악처럼 부른다고 해서 트바로티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트바로티라는 말이 성립하는 조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악적 울림이 있어야 하고 그 울림이 대중의 감정선에 바로 꽂혀야 하며 그 순간 관객이 내 얘기 같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마음을 흔들어야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호흡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삶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삶이 목소리를 타고 나오고 그 목소리가 다시 관객의 삶을 건드려야 합니다. 김호중은 그걸 해버렸습니다. 특히 소름이 돋는 지점은 고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김호중 하면 고음부터 떠올리지만 진짜로 심장이 움찔하는 순간은 오히려 낮은 음에서 찾아옵니다. 낮은 음에서 그의 소리는 더 두껍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 저음이 객석 바닥을 타고 흐르면서 사람들의 배와 가슴을 동시에 울립니다. 이상하게도 그 저음을 듣는 순간 눈물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멋있게 들리려고 만든 소리가 아니라 버텨본 사람만 낼 수 있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슬픔을 지나온 사람이 그 슬픔을 정리한 뒤 조용히 꺼내 보이는 느낌. 그게 무섭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소리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김호중의 무대가 소름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호흡의 밀도입니다. 보통 가수들은 고음을 올릴 때 힘을 쓰고 감정을 폭발시킬 때 표정을 크게 씁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감정이 가장 커지는 순간에 표정이 더 절제됩니다. 대신 호흡이 말해버립니다. 한 박자 늦게 밀어넣는 숨, 끊어질 듯 이어지는 프레이징, 그리고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을 장악하는 침묵. 그 침묵이 관객을 미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못 참고 숨을 삼키고 그러다 결국 감정이 터집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무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무대를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는 클래식에서 배운 엄격함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트로트가 가진 인간사의 질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김호중은 그 질감을 너무 잘합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성악 발성으로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내 엄마의 청춘 같은 정서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관객은 방심합니다. 아, 이건 나랑 거리가 먼 무대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인생의 장면을 떠올리며 무너집니다. 그게 김호중의 무대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관객을 구경꾼으로 두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순간을 허락하지 않고 어느새 참여자로 끌고 들어옵니다. 듣는 사람의 기억을 건드리고 그 기억을 감정으로 바꾸고 그 감정을 다시 목소리로 덮어버립니다. 그날 공연장을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환호하고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다들 멍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너무 강한 엔딩을 본 뒤 현실로 돌아오는 길처럼요. 누군가는 오늘은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노래하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집니다. 트바로티는 별명이 아니네.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별명갑을 진짜로 해버린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반응입니다. 김호중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잘해서 생기는 열광이 아닙니다. 그 무대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날에도 연습실에서 고독하게 쌓아 올린 시간, 목소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호흡을 다듬던 시간, 조급함을 참아내며 스스로를 단련하던 시간. 그 시간이 한 곡의 한 음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느끼는 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한 인간의 시간에 대한 목격입니다. 그 목격이 사람들을 울리고 소름 돋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감정이 솟구치니까요. 무대 위에서 김호중은 나를 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요즘 무대는 시선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누가 더 화려한가? 누가 더 파격적인가? 그런데 김호중은 그 싸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목소리로 정면 돌파합니다. 그 정면 돌파가 성공할 때 관객은 더 크게 충격받습니다. 이게 가능한 시대였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요. 그런 무대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기 때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관객들은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트바로티라는 별명은 팬들의 사랑이 만든 신기루가 아니라 무대가 스스로 증명해낸 결과였다. 김호중은 별명을 등에 업은 사람이 아니라 별명을 현실로 끌어내려 증명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지 한 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장 밖에서도 계속 울립니다. 귀에서 울리고 가슴에서 울리고 어느 순간 인생의 어떤 장면과 엉켜 울립니다. 그게 김호중 무대의 잔상입니다.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이유, 무대 보고 소름이라는 말이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그날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트바로티. 알고 보니 별명갑을 진짜로 해버림. 무대 보고 소름. 그런데 그 소름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심이 너무 큰 힘으로 다가와서 생긴 소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름은 오래갑니다. 유행처럼 스쳐가는 소름이 아니라 마음 한쪽에 새겨지는 소름. 김호중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강하게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 시대의 감정을 흔드는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증명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무대를 또 기다립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이 그의 목소리에 의해 되살아나는 그 순간에